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심각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028년에 완공되면 하수처리 능력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는데 관련 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사업 결정 4년 8개월 만에 착공식이 열린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오영훈 지사와 송재호 의원,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의 핵심 환경기초시설을 민관 합의로 추진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하수처리 능력은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월. 총 사업비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 수질 개선을 위해 폭 1.5m, 길이 1,500m의 해양 방류관도 새로 설치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모두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부에는 생태공원과 운동장,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교육장이자 주민의 쉼터,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심각한 하수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하수처리 시설을 우선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하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2차례나 유찰됐던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기존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지하로 저희 신설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초고난이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요.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은 모두 8곳. 늘어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7군데가 증설됐거나 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동부 하수처리장의 경우 여전히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렌터카를 이용하는데요. 성수기 높은 요금에도 수요가 늘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 영업인데 이런 차량들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담마을. 주차장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들로 가득합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단속 장비로 렌터카 차량들을 촬영하자 차량 번호와 차종, 업체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 렌터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등록된 지역이 제주가 아닌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한 달 4월 달에 부모님들 모시고 왔을 때 했던 렌트카여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좀 이곳 주차장에 서 있는 렌터카 7대 가운데 한 대꼴로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팀이 3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적발된 렌터카만 40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서 대여해 주는 건 불법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인가 없이 운행지역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의 가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다른 타 지역 업체인 경우 해당 관할관청에 가징금을 부과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렌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의 매출 피해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불법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여름 성수기에 렌터카 가격이 치솟으면 한 몫을 잡으려는 불법 렌터카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광주의 초등학생들과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 제주 4.3과 광주의 5.18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학생들이 직접 제주를 찾아 비극의 역사 현장을 돌며 4.3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 60명이 위령탑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학생들은 제주 친구들에게 건네받은 동백꽃 배지를 가슴팍에 답니다. 위패 봉안실에 들어서 마주한 4.3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학생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주 사람들의 희생을 더 잘 느끼고 추모하면서 제주 사람들을 더 기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의 교육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광주와 제주.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점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의 학생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며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배우면서 자세히 더 알게 되었고 광주 30일 날 가면 그날에는 더 자세히 알고 친구들이랑도 더 광주 5.18 사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제주 아이들은 제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고 광주의 아이들은 광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제주에서 만남을 시작한 광주와 제주 학생 60명은 1박 2일 동안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아픈 역사 현장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는 30일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계엄군의 총탄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찾아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올 4월 발생한 강릉 산불의 원인을 조사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려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가 빼곡한 야산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은 민가와 산림 등으로 빠르게 번져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강릉 산불의 원인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가수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가수는 이 같은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를 다시 산불과 산림의 특성을 더 잘 아는 강릉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산불 원인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입니다. 강릉시는 우선 한전이 전신주 주변 나무를 소홀하게 관리해 사고를 일으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위협이 되는 나무를 왜 정리하지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긴 뒤 불이 나는 사고를 막는 전력 차단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전 관계자를 1차 조사했고요. 또 2차 조사에도 한전 관계자를 불러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할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전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이 한전에게 있다고 밝히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액을 받기까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속초구성 산불의 경우 민사재판에 첫 보상 판결이 나온 건 피해 발생 4년 만입니다. 강릉 산불 비대위는 조만간 소송인단을 꾸려 손해배상의 규모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고요. 20분에서 한 40분가량 해서 1차 소송을 갈 계획입니다.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강릉시의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한전의 책임을 밝혔어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19년 속초구성 산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금요일 아침 화창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와 성산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좋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19도, 성산 18도, 서귀포 20도, 성판악 14도 안팎으로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와 고산 25도, 성판악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날은 화창하겠습니다. 또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추자도 부근은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우도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제주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일요일에도 날이 흐리겠습니다. 또 현재 일본 남쪽 먼바다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을 신속히 알려 피해를 막은 학생들에게 용감한 어린이상이 수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도 초등학교 5학년 천은우, 김민재, 강윤권 학생 3명에게 용감한 어린이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8일 학교 옥상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바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려 신속한 대피를 도왔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교육청 등과 함께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연간 110건에서 12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능 검사도 1년에 48회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검사 건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단오절 연휴를 맞아 제주 기점 국제선이 크게 확대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점으로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횟수가 주 71회에서 127회로 갑절 가까이 증가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과 항저우가 각각 주 4회 추가 운항하고 대만을 오가는 직항편도 주 3회 추가 운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4년 전 부결된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위에서 공영버스와 하수도 등을 빼고 환경과 하수 분야만 담당하는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2026년까지 관련 분야 민간 위탁 사업 성과를 토대로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지하수의 공적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서귀포 지역 모 리조트 개발업체가 제주도에서 부과한 개발 부담금 20억 원에서 지하수 개발 비용을 공제해달라는 소송에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이며 공적 수자원으로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치과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한 치과에서 면허가 없는 취위생사에게 환자 진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시켰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에 따라 60대 치과 의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사형을, 김 씨의 아내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있던 피해자를 살해해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시키고 김 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